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분만사에 입식을 해서 분만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분만사의 입식은 기본적으로 분만 예정일 일주일 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보다 너무 늦게 임박해가지고 분만사에 입식을 하게 되면 모돈들이 임신사에서 분만사라는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상당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때 모돈들이 느꼈던 스트레스가 분만 시간을 느린다든가 아니면은 유량을 줄인다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분만 전 모돈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정일 일주일 전에는 입식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농장에서 보면은 그 분만 틀의 어떤 그 개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배치 관리의 어떤 그 정확하지 못한 그 운영 때문에 그 예정일이 임박을 해서 분만사에 이제 옮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농장을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임신사에서 새끼를 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분만사 입식은 철저하게 일주일 전부터 실시가 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어떤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만 전에 보온 장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일단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만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만을 도울 수 있는 조산 도구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농장에서 기본적으로 잘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데 모든 상태를 확인하는 거. 이 부분이 농장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돈들이 사료를 분만 전에 잘 먹고 있는가. 그다음에 혹시라도 모돈이 열이 많이 나지 않는가. 체온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모돈에 혹시 지제가 안 좋지 않은가.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모돈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모돈의 유두 상태. 그 다음에 저세 상태를 한번 분만 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차의 이 모돈의 포유 능력이 어땠는가. 대부분 농장에서는 이 모돈의 전산차의 포유 능력을 이유두수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모돈 현황판에 이유를 할 때 이 모돈의 포유 기간 중에 포유 상태, 포유 능력이 어땠는가를 최소한 뭐 A, B, C로 나눠서 이제 등급을 매겨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다음 산차 분만에서 이제 포유자돈을 관리를 위한 어떤 그 모돈의 그 포유 능력을 확인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용 유두두수 파악, 실질적으로 모돈이 포유를 할 때 초산차에서부터 충분한 숫자가 포유를 하지 못하면 그 유선의 일부가 퇴화가 되고요. 그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쓸 수 없는 유두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만 전에 이 모돈이 포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유두수가 몇 개인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를 통해서 나중에 새끼들이 태어난 다음에 양자 관리를 할 때 붙일 수 있는 양자의 수를 갖다가 결정할 수 양자의 개수를 이제 붙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사용할 수 있는 유두수를 분만 전에 미리 파악을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차 기록에 따른 집중관리 예정 모돈을 표시하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고들 계신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한 농장 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모돈은 현황판 색깔이 빨갛죠. 그다음에 요 모돈은 현황판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두 모돈의 현황판 색깔이 달라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빨간색 현황판이 걸린 모돈은 전산차의 사산 숫자가 2두 이상이 되는 모돈이다. 그래서 이렇게 2두 이상 사산이 되는 모돈은 반복해서 사산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돈을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현황판을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하나 더 이제 부과를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게 알다시피 직원들은 3시에 퇴근을 한다. 그럼 3시 이후는 나 혼자서 이 농장을 돌봐야 되는데 나도 뭐 계속해서 농장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오후에 5시에 한번 저녁에 8시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둘러볼 때도 시간이 최대한 이제 단축이 될 수 있게끔 저 빨간 카드가 걸린 모돈만 집중해서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집으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 와서 농장에 말씀을 드렸더니 한국의 이제 농장 사장님이 이제 분만사에서 이런 식으로 전산차의 사상 기록을 참고로 해서 색깔을 구분해 가지고 현황판을 운영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전산차의 사산 두수와 그 다음에 이번 분만의 사산이 연관이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사산 두수가 다른 농장에 비해서 다소 높은 농장의 전산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그
그 제가 판단하기에 사산 비율이 조금 높다고 판단이 되는 농장을 한번 저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총 143복이 분만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총산은 13.1두였습니다. 근데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평균 사산이 2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죠. 그리고 10월 달에 평균 사산은 1.9두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분만한 143복의 모돈의 전산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사산이 없거나 사산이 한 마리가 나왔던 모돈의 비율이 68% 정도가 됐고요. 총 97두였고요. 저 143두 중에. 그리고 처음으로 2마리 이상 사산을 낸 모돈의 비율이 19마리, 13%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두 개인데요. 2회 연속으로 2두 이상을 분만을 한 모돈이 14마리, 전체 분만의 10%였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3회 이상 연속으로 2두 이상 사산을 낸 모돈의 숫자가 13마리, 9%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마리 이상을 2회 연속 사산을 낸 모돈의 비율은 전체 분만의 19%, 거의 20%가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산차의 사산 숫자를 참고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사산 숫자를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농장이 만약에 이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 모돈 두당 사산을 0.5두를 줄인다고 한다면요. 매월 140두씩 분만을 한다고 했을 때 0.5마리씩을 더 태어나게 해서 1년을 지나면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유 전에 10%가 폐사를 해서 90%가 생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하고 나서 출하되기 전까지 5%가 폐사가 된다고 했을 때 1년에 이 농장은 한 720두를 더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월에 60두, 거의 월에 한 차를 더 출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만사에서 나오는 성적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만 직전의 모돈이 어떠한 상태의 변화를 겪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호르몬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임신 105일까지의 이제 호르몬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거의 쭉 균일하게 몸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한 90일이 조금 지나면서부터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만사에서 분만 전의 모돈들의 외음부가 커지고 그다음에 발적이 되는 증상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90일이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분만 한 임신 105일경까지의 이제 호르몬 변화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만이 임박해서의 모돈의 호르몬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 에스트로겐이 상승이 되면서 이 모돈의 프로게스테론 농도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요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급하게 상승하는 호르몬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분만을 생리적으로 유도하는 PGF2알파라는 호르몬이 이제 급속하게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PGF2알파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옥시토신의 양이 증가가 되면서 옥시토신이 모돈의 자궁의 수축을 이제 촉진시키게 되고요. 동시에 이제 그 프로락틴이라는 젖을 갖다가 생성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이제 양이 증가를 하면서 모돈의 분만과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그 생리적인 기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모돈이 분만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생리적인 징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분만이 임박하게 되면 모돈의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과 함께 모돈의 호흡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4시간 전에서 분만 종료까지의 호흡수가 평상시의 호흡수보다 거의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체온과 호흡수를 통해서 우리 모돈이 분만에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분만이 임박했을 때 볼 수 있는 행동학적 징후로 가장 큰 게 바로 모돈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둥지 만들기라는 행위입니다. 이 둥지 만들기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분만을 하는 새끼들이 최대한 온도의 유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둥지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행위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모돈들이 이런 이제 그 분만 이제 틀 안에서 이제 분만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둥지 만들기 행위가 자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왼쪽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도어 피그 파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외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이제 분만에 임박한 모돈이 둥지 만들기를 이제 준비를 하는 행위고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야생의 모돈이 저런 식으로 이제 바깥에서 풀을 뜯어서 자기가 분만을 할 공간 안으로 물고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흉내내서 조금이나마 모돈이 하고자 하는 저런 생리적인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지푸라기를 이제 스톨의 바닥에 깔고 모돈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어떤 그 둥지 만들기 행위를 나름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돼지들이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서 자기가 분만을 할 자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록 이제 그 스톨 안에 있긴 하지만 이 모돈도 계속해서 이 지푸라기를 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표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둥지 만들기 행위가 심하게 억제됐을 때 모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만 전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만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돼지를 키운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둥지 만들기 행위가 보장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대적인 이제 사육 환경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줄 수가 없고요. 또 이제 한국의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뭐 분뇨 관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지푸를 이제 깔아준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지푸라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모돈이 뭔가 입으로 물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이렇게 무는 게 보면은 대개 보면은 그 새끼들이 편안하게 하라고 이제 지푸라기나 이런 것 이제 푹신푹신한 이제 재료들을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희 이제 그 한별팜텍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천을 갖다가 분만이 임박한 모돈한테 걸어 놓으면 이 모돈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어떤 그 둥지 만들기 행위에 대한 욕구를 갖다가 표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제 분만이 임박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모돈의 외음부를 보면. 이 모돈이 끊임없이 이제 이 걸어놓은 천을 갖다가 물고 씹고 하면서 마치 이제 둥지 만들기를 흉내를 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본 지가 아직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작은 어떤 그 보조 수단이 모돈의 어떤 그런 둥지 만들기 행위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그 표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도움을 줘서 이게 이제 분만 결과를 갖다가 조금 더 이제 좋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